안녕하십니까, 로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서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n개인 어느 하나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표본평균은요, 자, n개, 그러니까 임의로 선택한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됩니다. 여기서 구한 x1부터 xn까지의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표본의 크기 n. 그런데 이제 표본 분산은 조금 다르게, 그죠?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 뽑은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의 제곱에, 그죠? 걔네들의 평균이긴 한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죠? 분모가 n-1이라는 것만 좀 다릅니다. 일반 우리가 분산 구할 때는 편차 제곱들의 평균 할 때 하고 표본 분산은 n-1로 나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제 모집단이, 그죠? 1, 3, 5, 7로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서 표본의 개수가 2개인, 그러한 표본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럴 때 추출법은 이제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1, 1을 뽑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표본 1과 5를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본은 뭐가 되냐면 이게 x1이 되고요, 이게 x2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요. 예. 그리고 x바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x바는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 2분의 6이 돼서 3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어떻게 돼요? 여기선 표본의 개수가 2개인데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돼? 2-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편차 제곱이니까요. 자, 여기서 1, 5를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본이 1과 5입니다. 그죠? 표본 x1에서 x바를 뺀 거에 제곱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4가 됩니다. 그죠? 3에서,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고 그거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얼마? 8이 된다.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자, 이렇게 뽑은 모든 표본의 개수가 2개인 그러한 평균들의 평균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은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1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럼 얘가 추출법이 복원이기 때문에, 그죠? 복원이기 때문에 4개 중에, 그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4파이 2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 1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을 뽑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얘는 16분의 1가지만큼 있어요. 1 뽑는 경우. 2가 되는 경우는 어느 가겠죠? 1, 3, 3, 1 해가지고 얼마? 16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3인 경우 모두 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 5, 5, 1, 3, 3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를 뽑는 경우 이제 2개를 뽑았을 때, 표본의 개수가 2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4가 나오는 경우는 16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뽑는 경우는 다시 16분의 3이 됨을 알고요. 16분의 2,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합이 1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정확하게 1, 2, 3, 4,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2, 1, 6이 돼서 정확히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들이 총합이니까 얼마나 돼요?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그 다음에 9 더하기 16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나 되죠? 15 더하기 12 더하기 7이 됨을 알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64가 돼서요. 얘네들은 얼마? 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는 얼마가 된다?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요. 제곱의 평균, 표본
평균 제곱의 h가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16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얘를 곱합니다. 얼마입니까? 자, 1 더하기, 그 다음에 4, 2, 8, 9, 3, 27, 그 다음에 64, 그죠? 그 다음 25에다가 3 곱하니까 75, 그 다음에 36에다가 2 곱했으니까 72, 그 다음 49 곱하기 1. 자, 얘를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6분의 얼마인데 296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얼마죠? 37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자, 2x 바 제곱은 얼마나 됩니까? 얘네들은, 자, 여기에서, 자, 2분의 37 빼기 제곱이니까 얼마죠? 16이 돼서 얼마나 돼요? 자, 2분의 32니까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은요. 자,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얼마나 돼요? 4분의 88, 16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떻게 돼요? 얘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분산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분산, 그러니까 모분산입니다. 모분산은 어떻게 되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평균이 4이기 때문에 4에서 1을 빼고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되죠? 4분의 1에 4에서 1 빼고 제곱하면 얼마 돼요? 9가 되고, 그 다음에 빼고 제곱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9가 돼서 얼마 됩니까? 얘는 4분의 20 해서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대로 4이기 때문에 모 평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5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땐 얼마 돼요? 얘를 2로, 즉 여기 있는 표본의 개수로 나눈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한 가지밖에 안 했지만,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요, 모 평균,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 그다음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이러한 관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모 평균하고 같고,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일 때는 어떻게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된다고요?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나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사항이고요. 그 다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 2, 2, 3, 3이 적힌 공의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요 4개가 뭐냐면 얘가 이제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죠? 표본 크기.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x바, 평균 x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모 평균의 그 확률 분포 표를 그려줍니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x, 그 다음에 px 이렇게 쓸까요? 자,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합을 먼저 구하고요.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일단 모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 분산도 구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1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5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 2개. 합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EX를 구할 거예요. EX. 자, EX를 구하면 얼마 됩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총합. 5분의 1이고요. 1 더하기 얼마 돼요? 4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3이 6. 이렇게. 네,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자,
5분의 1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Vx. 자, Vx는 어떻게 돼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제곱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니까 1.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니까 8.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니까 18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가 19니까 27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5분의 27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합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얼마 되죠? 5분의 27 빼기 얼마 돼요? 자, 5분의 11의 제곱이니까 얼마? 25분의 얼마? 12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죠? 자, 25분의, 그죠? 여기다 5를 곱하면 135. 135에서 121을 빼면 15가 되죠? 그죠? 자, 14가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산을 구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 표본 평균은,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분의 11이 뭐가 된다? 자, 2x 바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vx 바는 얼마?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니까 얼마 돼요?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4분의 얼마? 25분의 14 해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7 해서 얼마 돼요? 25분의 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다음은 이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 키가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평균은 170이고요. 표준 편차는 10cm랍니다. 학생 임의로 25명을 임의 추출했을 때 168 이상 174 이하인 일 확률을 구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자, 모평균 확률 변수, 그 다음에 뭘 만족하죠? 여기 170.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5명을 임의로 선출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바죠. 시그마 바. 자,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루트 25니까 5분의 10이 돼서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본은, 그죠?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평균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만 2로 바뀌겠지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160 이상 174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P 얼마 되죠? 168 그죠? 이상. 그 다음에 X 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74.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하죠? Z 변환에 의해서 Z는 어떻게 되죠? 자, 2분의 얼마? X 마이너스 17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얼마가 되죠? 168을 여기다 넣으면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Z 변환으로 바뀌고 174를 여기다 놓으면 2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해서 이 넓이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1하고, 그죠? 마이너스 1과 2일 때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돼요? 0.81이 되죠. 그래서 확률은 0.8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모평균, 자, 이제 모집단이 뭘 만족하냐면 평균이 m이고요. 그죠? 표준 편차가 8인 그러한 모집단의,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런데 표본의 크기 n인 표본 평균의
확률이 104 이상일 확률이 0.03일 때 뭐야?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문제 이런 얘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표본 평균은 뭘 따르냐면 자,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 평균하고 그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그대로 100을 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가 모 평균의 표준 편차는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 얘는 루트 n분의 8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P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자리를 바꿀게요. 104 크거나 같기를 x바는 자, z변환에 의하면 얼마 되죠? 자, 루트 n분의 8분의 얼마 되죠? x바 마이너스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z변환으로 바꿔줍니다. 얼마가 되죠? 이 자리에 104 자리에 x바를 넣어서 그 다음에 얘를 z분포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자 루트 n분의 8분의 4가 되고요. 약분하면 얘가 얼마 되냐면 자 2분의 얼마? 루트 n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래요? 이 값이 0.03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z값입니다. 그죠? z값 이상이 되는 그 넓이가 얼마가 된다고? 이 부분이 얼마가 돼요? 0.0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z값 있지요. 이때의 z값, 이 넓이가 0.3이 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 0.47이 되는, 그죠? 그러한 값이 얘와 같으면 됩니다. 2분의 루트 n하고 같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돼요? 자,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0.47.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됩니까? 루트 n이 4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n은 얼마가 돼요? 16이 됨을 구할 수 있습니다.